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들을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장윤선의 이슈 토크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피해자들을 기억하면서 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희 변호사, 최희천 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피해지원국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 어떤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해야 될까? 사실 지난 주말부터 너무 마음이 무거웠고요. 아마 함께하신 두 분 그리고 또 이 방송 함께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제가 최희천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지난 29일 밤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네. 모두 다 국민들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져서 모두 마음이 무겁고 또 충격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우선 좀 전반적으로 늘 이 사회적 참사 이 현장의 한 복판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참사의 상황이 어떨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선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희생당하신 그 20대 청년들은 뭐 어제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다가 이제 그런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보면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대규모 인파가 동원된 행사들이 있어 왔었어요. 그런데 그냥 무사히 잘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좀 이게 어떻게 잘 되겠지,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공백들이 또 사고의 또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변호사님도 늘 이렇게 사회적 참사 문제에 대해서 늘 앞장서서 활동해 오신 활동가 겸 변호사 겸 뭐 이러신데요. 김 변호사님은 이번 사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너무 끔찍하고 참담한 일입니다. 특히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게 무슨 공연장도 아니고 또 특히 위험한 시설도 아닌 길거리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155명이나 희생이 될 줄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고 특히나 희생자분들이 정말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특히나 또 지금 20대가 이제 100명이 넘더라고요. 네, 103명. 네, 그래서 예, 그래서 너무 엄청난 일이고 우리 국민들이 특히 아직도 세월호 참사의 그 트라우마에서 사실 못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세월호 얘기가 나오면 다들 마음이 이제 슬픔으로 짓눌러지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또 너무나 꽃다운 젊음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희생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이고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제 밤사이에 사망자 한 분이 더 네. 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155명의 사망자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30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학생이 있고요. 네. 고등학생이 5명이 있고요. 20대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103명, 30대가 30명. 이렇게 많은 청년 학생들이 희생이 된 우리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교수님? 지금 2014년이죠. 그 세월호 참사, 그게 굉장히 유일무이한 사건이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그런 비슷한 젊은 세대들이 그런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 또한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대체가 이게 지금 그 여러 가지를 좀 하나하나 짚어보고 검토하고 따져보고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제가 보니까 뭐 1950년대 전후에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보면 건국 이후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이런 사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
도로 한복판에서 이게 뭐 무슨 삼풍백화점이라든가 성수대교라든가 어떤 막힌 공간이 아니라 도로 아닙니까? 도로, 길거리, 골목 이런 데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국민들이 모두 이제 개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께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로 조금 이게 따져볼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참사 자체에 대해서 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무엇보다 이 안전 책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책임질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제가 이렇게 검토를 했을 때 지금 계속 이제 각종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서 네, 사실은 이제 정부가 먼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어떤 사전에 어떤 정보가 있었고 또 그럼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네. 또 지자체나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증거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것이 단순히 우연히 벌어진 불행한 일이 아니라 네, 사실은 인재고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그 100% 인재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이제 그 사회적 참사 조사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네. 이게 딱 보면은 이건 어떻게 봐야 된다라는 이제 판단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좀 긴 시간을 두고 보면 네, 몇 년 전에도 열렸고 이게 이번에만 열린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있어 왔고 했는데 그때는 문제가 큰 문제는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또 대규모 사고가 났다는 건 사실 그 이전처럼 하고 또 보완해 왔으면 네, 이렇게 막을 수도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학생들이 사망했던 사건이라고 하면 지금 좀 정확하지는 그 딱 맞진 않겠지만 예전 시랜드 화재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네, 네. 어린 아동들이 네, 이제 수련원 가가지고 예. 그런 이 잘못된 그런 뭐죠 주거 시설 들어가서 사망한 사건이고 네, 그리고 마우나 리조트 경주 네, 또 어느 대학생이 신입생 예, 네, MT 네. 가서 맞아요. 예.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참사들이 네. 있었는데 그 특정한 공간 안에서 일어난 점에 비해서 네, 이번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공도잖아요. 네, 쫙 막힌 데서 일어난 게 아니라 다 개활지죠. 어떻게 보면 그 네. 통로도 있지만 마찬가지 예. 일부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사전에 미리 취약점을 파악할 수 충분히 있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오후 10시 15분경에 이제 이게 사고가 시작됐다고 그 이제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오후 6시 때부터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보다는 더 일찍 네. 그러니까 금요일에도 이러다 사고 나는 거 아니야라는 위험성이 이 제기가 됐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컨트롤 타워인 서울시와 용산구청은 뭔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어야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변호사님 제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우선 용산구청 그 도대체 뭘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코로나19 방역했고 소독을 실시했고 시설물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대규모 인파에 대한 그런 계획은 안전 계획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용산구는 이제 이태원이 소재한 자치구로서 이 헬로윈 축제는 해마다 있어왔던 것이고 네. 당연히 또 많은 인파가 올 거라는 건 예상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네. 아무런 그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도 하루에 거의 한 30명 정도밖에 배치를 안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바로 그 한 2주 전에 있었던 용산 지구촌 축제의 경우에는 네. 그 인원이 1,078명이 동원이 됐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용산구에서 용산구하고 하는 건가요? 용산구도하고 서울시도 후원하고 네, 네, 주최자가 있는 거군요. 네 있는 행사인데 네. 너무나 대비가 되는 게 그때는 100만 명이 왔어도 네.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차이점을 보면은 미리 이제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제 안전 요원들을 배치하고 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네. 그때는 그 이태원 대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2km 네. 정도 되는 네네. 그 구간 전체를 도로를 아예 차량이 못 들어오게 통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그러면
이 용산 이제 우리 헬로윈 축제도 네.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온다는 거는 경찰이나 용산구나 다 예상했던 일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전 국민이 알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용산구청에서 세운 게 하루 투입 인력이 한 30명 정도 네, 된다 네. 그래요. 네, 그, 네, 네. 그 할로윈데이 네. 그러니까 하루에 투입 인력이. 근데 이제 대부분 방역, 그러니까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지 모른다. 뭐 이런 위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역,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여러 이제 오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청소 대책. 네, 네. 이거였고요. 안전관리 요원은 0명, 한 명도 없었다라는 사실이 좀 드러나서 정말 충격을 주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일단 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요. 주최자가 있든 없든 간에 네. 그러니까 10만의 인파가 모인다라고 예상이 되면 네. 최소한의 공공에서는 이 10만, 가만히 있어봐. 사람이 10만 명이 모이면 그 안전 대책을 당연히 세워야 된다는 건 너무 기본적인 생각 그렇죠. 아닐까요? 네. 네, 그렇죠. 한번 좀 상황을 바꿔서 가정을 해보면 네, 12월에 크리스마스 때 명동 한복판에서 네, 이렇게 압사 사고가 나서 150명이 사망했다라고 하면 그때도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뭐 누구 책임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보신각 타종 행사 이런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가 많아요. 대규모의 그 인원이 한꺼번에 촛불 집회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평화적으로 사고 없이 심지어 예, 청소까지 마치고 예. 그리고 또 뭐 최근에 또 여의도 불꽃 축제에도 엄청난 100만 인파가 몰리고 했는데 예, 그때마다 정말 안전하게 예. 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미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질서 유지를 하고 동선을 통제하고 뭐 지하철을 무정차 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이고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사전에 안전 대책이 없었던 게 분명히 잘못이고 불법인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고 당일이나 그 전날에 여러 가지 조짐들과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다 현장에 있었던 그 현장에 어쨌든 경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경찰도 그렇고 이 용산구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용산구청에서 CCTV가 있었습니다. 용산 그 이태원을 볼 수 있었던. 네, 네. 이건 이제 언론 보도가 된 예, 내용인데 예. CCTV들이 있어서 용산구청의 지하 2층에 있는 통제센터에서 그거를 보면서 네. 용산구청 공무원들하고 또 경찰 한 명도 파견이 돼서 네. 당시 상황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하고 거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 보일 거 아닙니까? 미리 대책을 못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게 물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걸 떠나서 이미 당일날 현장에서 위험을 인지해서 추가로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 간단하게 네. 한쪽 방향으로만 사람을 가게 하고 그러니까요. 그 현장에서 바로 뭐 바리게이트를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로보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예. 그런 거 하고 굉장히 쉽게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너무나 잘못이 큰 것입니다. 네. 어이가 없네요, 진짜.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치만 했었더라도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 이 생떼 같은 아이들을 이 어이없는 일로 아이들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CCTV를 보고 있던 공무원과 경찰이 이거 안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공감력, 안전에 대한 판단, 의식. 네. 의식 뭐 이런 네. 것만 있었어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거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거 대형 사고 날 수 있습니다라고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까? 거기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근데 지금 이번 좀 상황을 보면은요. 네. 우선 기본적인 특성이 대규모 인파에 대한 그 통제나 그 관리가 우선순위에서 쭉 뒤로 밀려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차곡차곡 위험들이 쌓여 갔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이제 현장 당시 당일날로 보면 전조 중 1시간 전, 2시간 전, 3시간 전 상황들을 보면 분명히 전조 증상이 있고 조짐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누군가는 사실 모니터링을 계속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네. 그러한 모니터링들이 현장에서 그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있는 사람에게 정확히 정보 전달이 되고 네. 이제 그게 협조가 되고 공조가 됐어야 됐는데 네. 근데 만약에 구청에서 CCTV가 계속 돌아가면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파 사고에 대한 그 관점에서는 바라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좀 누락됐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한 그 경각심이 이제 현장의 관리 아마 현장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주체는 한번 누구인지는 다시 따져봐야 될 텐데요. 네. 이게 공유가 잘 안 됐던 음.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현장 당일날 그 상황의 혼잡도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네. 네. 이게 계속 더해져 가지고 그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네. 이런 대규모 참사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용산구청장이요.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 이 어떤 할로윈 이 축제는 그냥 사회적 현상이다. 뭐 이거를 어떻게 공공이 뭘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은 아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뭐 저희가 이제 조만간 짚겠지만 이상민 장관의 발언과 더불어 지금 상당히 큰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발언입니다. 김 변호사님, 용산구청장의 상황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네. 정말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정말 무책임하고 정신 나간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용산구청장은 뭐 이런 이 정도 인파를 예상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이건 축제가 아니고 현상이다. 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축제를 굳이 현상으로 표현하는 그 심리에는 축제였다면 관리가 되어야겠지만 이거는 그냥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일이라서 여기서 죄송합니다. 벌어진 일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모든 걸 떠나서 법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네. 자기가 관할하는 지자체 안에서 초유의 정말 세계가 깜짝 놀라는 초유의 참사가 빚어졌는데 미안한 표정 하나 없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양심도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어른이어서 너무 미안하다. 이게 세월호 때 저희들이 했던 얘기인데 이거를 또 지금 하고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정작 당국자라는 분들의 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어찌됐든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항상 그 서울시가 그 관내 구청장들 또는 그 경찰 예컨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 게 뭐 비단 용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대학들이 축제할 때는 서대문 뭐 예컨대 뭐 어느 지역 뭐 다른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수시로 안전관련 대책 회의를 주관을 하고 서울시가 주관해서 해당 구청장 오고 그다음에 해당 경찰 관내 경찰서 오고 소방당국 오고 해서 이 회의를 상설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네. 했었다고 해요.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근데 이제 요게 되었었는지에 대한 뭐 그 점검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대규모 인파가 모일 때 대비하여 서울시에서 무슨 역할을 했던가 마침 또 서울시장은 출장 중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 이런 게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은요. 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주로 이제 주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관할권이 1차 그 직접 기초지방자치단체가 1차 관할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2차 관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규모 인파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할 때에는 사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제 역할을 하는 게 맞긴 하죠. 그리고 이제 용산구청 아까 그분 발언을 보면 네,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할 수 있는 걸 한번 하나씩 따져 보면 몇 가지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사전에 네. 다중 인파 그 통제나 그 관리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하면
이제 취약 지점을 찾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네, 예. 그럼요. 취약 지점들이 있습니다. 몇 예. 곳.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사고가 난 걸 보면은요. 네.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좀 예. 위쪽으로 쭉 올라가선 올라가서? 최단 지름길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지름길을 그럼요. 이용해서. 예, 빨리 가야 되니까. 네,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 특성상 네. 다 뭐죠? 어플을 보고 네네. 최단거리를 찾고 가잖아요. 예, 예, 예. 아마 전 세계 지구상에서 모든 그 최단거리 찾기 어플들이 예. 그 길을 가리켰을 겁니다. 음.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 지리에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누군가를 만나면 어플을 켜놓고 그렇죠. 갔겠죠. 예, 요새 학생들 다 그렇더라고요. 예, 지도 찾기. 그럼요. 그러면 이제 저도 그냥 가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인파에 밀리면 그때는 갇히는 거잖아요. 아, 그럼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예, 심지어 재난 전문가인 저조차도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거기 그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 해밀턴 호텔 뒤편길이 이제 세계 음식거리고 네. 세계 음식거리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뭐 맥주를 한잔하거나 맛있는 걸 먹고 돌아다니다가 그렇죠. 대로변으로 나오는 가장 짧은 길이 지금 음. 말씀하신 사고가 난 그 바로 그 골목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너무 급경사고 네. 급경사라고 하는 게 평지하고 골목 위에 그 지점의 사이의 높이가 한 4.6m 네. 정도 굉장히 높은 급경사인 예, 거죠. 예. 그리고 너무 이태원에 좁고. 그런 길이 많잖아요. 네, 예. 이태원이 사실은 네. 약간 산길이에요. 산길이, 언덕이 되게 많고 되게 네. 좁고 낡고 이런 데가 좁고 많습니다. 낡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행정 당국으로서는 이렇게 사실 거기는 광장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10만 명의 인파가 몰렸을 때 이 건물 안에 다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다 이제 그렇죠. 코스튬이라고 해서 맞아요. 이렇게 코스프레 같은 걸 하면서 맞아요. 그 재미로 사실 가는 그렇죠. 것도 있거든요. 예, 사실 예. 평소에는 없는 문화인데 그렇습니다. 좀 신기한 분장을 하고 이렇게 서로 즐기면서 네, 사진 찍고 사진 뭐 찍고 이런 거죠. 여기 왔다고 먹고. 인증샷 올리고 예. 그리고 계속 사실은 오히려 안에 들어가서 먹으면은 이제 별 재미가 없고 그런 분장을 한 채로 그 의상을 입은 채로 독특한 의상을 하고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네. 재미로 가는 게 저는 더 헬로윈 데이는 더 많은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길거리로 쏟아질 텐데 이곳의 지형이나 도로의 폭이라든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예상을 하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 대목이죠.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네. 그 워낙 평소에도 이태원로 자체가 길이 늘 막히잖아요. 거기 뭐 음식점이 많고 주차할 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없습니다. 네. 네. 항상 거기 도로가 막 인산인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10만이나 근데 원래보다 예상보다 더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이용객 수가 당일 13만 131명. 그러니까 3만 명 이상이 더 온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용산구가 못했으면 용산경찰서라도 거기를 교통통제를 해서 그 길을 뚫었으면 그렇죠. 이제 보면 사고가 난 상황들을 한번 보면은요. 이때 이태원 1번 출구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밀려 나오죠. 네.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그 네. 길이 앱을 최단 보고 길이고 이제 그렇죠. 모든 그럼요. 그리고 어플에는 갖고. 그 길이 골목인지 예. 사람이 많은지 나와 있지 모르지 않잖아요. 않죠. 예. 그리고 이태원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네, 돌아온 사람들도 다시 왔던 길로 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쪽에서는 계속 밀려가고 또 위쪽에서도 예. 밀려오는 거고 그 사이에서 가운데 이제 끼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압력을 더 2배로 받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 참사가 일어나를 보면 인구가 계속 몰리잖아요. 예. 근데 그 밀집도를 이제 풀어주는 게 가장 인파 관리의 기본인데요. 풀어주려면 이동 속도를 좀 빨리 해서 그래야 이제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몇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1번 출구로 계속 나오고 또 여기서 막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갇히게 되니까 네. 좀 더 풀어주려면 네.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신 일방통행을 하던가 네. 아니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태원 쪽으로 몰리는 시간에는 아예 무정차를 하던가 네. 아니면 현재 당일날에도 이제 이태원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최소한 다른 출구를 이용하게 하던가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유동 속도를 높이면 예. 조금 더 완화될 수가 있을 거고 예. 그렇게 되면 또 피해도 또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그 지하철 공사가 무정차를 하든가
아니면 도로를 통제해서 일방향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차로를 아예 막든가. 그리고 이런 판단, 이 종합 판단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용산구청장이 합니까? 서울시장이 합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어쨌든 행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있는 것이고 행안부 그 경찰국을 두겠다고 이번에 이상민 장관이 한 것도 그러니까요. 다 예,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 책임진다고 경찰? 했으니 예.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서울시나 용산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네. 어쨌든 그날 그 지하철에서 내려서 나가는 데만 해도 30분이 걸렸다고 하니까요. 네. 근데 그 1번 출구 바로 앞에 그 골목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내리면 누구나 이제 가장 빠른 길로 앱이 아니더라도 그리로 올라가면 세계문화 음식거리니까 그렇게 네. 가려고 해서 올라가려는 사람이 있고 또 내려오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갇히게 되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네. 행안부 장관이요.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경찰을 더 배치했어도 참사는 피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을 해서 네. 엄청나게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 말에 따르면 우려할 만한 인파는 아니다는데 아니다. 참사가 났잖아요. 예. 그 연결해 보면 우려할 만한 인파는 몰리지 않았지만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추후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그런 상황에서도 참사가 났으면 그러면 상황 관리는 뭐 어떻게 했던 거냐? 막 계속 이런 추가적인 질문들이 들어오고 했을 텐데 그래서 그분의 좀 의도가 어떻게 뭐 오해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듣는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의구심을 일으킬 만한 그런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대목에서 네. 우려할 만한 인파가 아니었다라는 말은 정말 틀린 말인 것이 네. 이 바로 이제 재난안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지역 축제장, 예? 지역 축제장에 대해서 그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이 재난안전법의 66조의 11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상정하고 있는 안전 대책이 필요한 지역 축제장의 규모가 뭐냐면은요. 순간 최대 인원이 1,000명일 때예요. 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뭐 누가 개최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네. 1,000명 이상의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면 네. 이거는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아. 재난안전법이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건 10만 명이잖아요. 13만 모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상한 것이. 예상한 것이. 예, 그건 실제로 모인 건 예. 13만 명이지만 예. 그리고 사실은 지하철 인원이니까 네. 그건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하철에서 내린 사람만 그렇죠. 13명이고. 그날 너무 막혀서 3호선 약수역에서 내린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뭐 다른 방법으로 예. 또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미 경찰이 그러니까 행안부 산하의 경찰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이 예상한 인원만 해도 1일 10만 명이 넘는다는 거는 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1,000명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거나 아니면 우려할 인파가 아니었다라는 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고 오히려 그래서 뭐 대책을 그러니까 미리 경찰이 대비를 했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오히려 거꾸로고 경찰이 대비를 했더라면 또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대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당일날 충분히 저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거는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한 잘못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얘기를 할수록 점점 더 답답해지고 이제 끔찍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지금 뭐 용산구청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제 용산소방서장인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안전계획 자체가 없었다. 맞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예, 안전계획 자체가 없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에 대비해서 공공에 계신 국민 세금을 받아서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 경찰이 안전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그냥 알아서 각자 도생하세요. 안전 책임은 그냥 귀하들의 몫입니다라고 정말 그렇게 무책임하게 처리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행정안전부의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라는 분이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했어요. 2시간 전부터 질문을 받았거든요. 특히 이제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행안부 장관의 이 인식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뭐 이런 질문 제가 다 소화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라고 네. 물었습니다. 오히려 반문을 했어요. 이런 아, 태도.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상황 인식. 그러니까 총리라는 분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반론이 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이제 공적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그 문제 제기에 대하여 상대방의 많은, 그러니까 정부의 많은 반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정말 이런 사고가 생긴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비통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마저도 네. 지금 유엔 사무총장마저도 네. 전 세계가 지금 비통해하고 세상에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다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당국자들은 뭐 질문 다 받아도 되느냐 뭐 이런 것은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 저는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왜 사과를 안 합니까? 사실은 국정의 책임자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반드시 원인을 조사해서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을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또다시 세월호에 의해서 또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국격을 깎아내린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 무슨 큰일 납니까? 근데 지금 정부 또는 지자체장 중에 누구도 책임을 인정한 사람이 없고 심지어 오세훈 시장은 우선 뭐 원인을 밝히는 게 먼저다. 네. 아니 원인을 밝힐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누구나 아는 건데 경찰이 통제 안 하고 지자체가 통제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는 모든 언론이 모든 시민들이 얘기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건데 굉장히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그리고 마치 그 애도 기간을 설정한 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아함이 있습니다. 물론 애도 기간이라는 게 굳이 설정할 필요가 있나요? 누구나 슬프고 마음이 지금 사람들이 다 고통스럽습니다. 텔레비를 보면서도 슬프고. 근데 이 애도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정쟁을 하지 마, 책임도 묻지 마. 이렇게 입을 막아버리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한 네. 적이 있었나요? 애도 기간을 정부가 먼저 딱 선포해가지고 이제 참사가 발생하면 네. 자연스럽게 국가적인 분위기가 애도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공식적으로 뭐 애도 기간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좀 명확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정부가 공식적으로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11월 5일까지. 제가 알기로는 네. 천안함 때가 유일했고 네. 그때도 지금처럼 사고 직후는 처음이고 그때도 네. 한 달 정도 지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부는 이렇게 애도 기간을 바로 선포함으로써 좀 그 시간을 번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애도 기간이니까 조용히 해라라고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당연히 야당이나 이런 데서 공격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책임을 져야 될 당사자들이 예. 지금은 책임 묻지 마 이렇게 하는 의미가 크다는 거죠. 예. 이제 그 아까 그 행안부 그분 발언하고 결부시켜 보면 네. 우선 대규모 인파 관리에 공백이 생겼다는 건 이제 하나씩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공백이 있었는데 나에게 묻지 말아라 하는 그렇게 충분히 읽힐 수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경비 인력이 분산돼서 네. 근데 그럼 가용 자원이 작았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 이제 재난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는 최우선순위를 잡고 우선적인 가장 위험한 지역부터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좀 기본인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건 좀 따져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작년이 아니라 그전 그 헬로윈 축제하고 이번에 중요한 차이점이 그 전 정권이나 이렇게 사이를 했을 때 예전에는 기동 경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기동 경찰대를 이번에는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죠. 그런 분명한 그 통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언론이나 야당이나 이제 많은 그 초점이 사전의 안전대책이나 안전관리 조치가 없었다라는 거에 네.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건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제가 추가로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에서 당일날 얼마든지 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 주어진 의무였다. 제가 우면산 산사태 소송을 네,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법원까지 가서 다 이겼는데
거기서 이제 책임이 인정된 주체가 경찰하고 서초구였습니다. 근데 경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물었을 때 네. 어떤 걸 문제를 삼았냐면 이 우면산이 있을 때 네. 우면산 아래 남부순환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남부순환로에서 예술의 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 한쪽은 도로 통제를 그러니까 그 서초구청 쪽으로는 도로 통제를 했고 경찰이 네네네. 이쪽에 사당역 쪽은 통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당역 쪽에 피해가 사람들이 레미안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죽고 그 제 의뢰인들 중에서는 이제 방송국 국장님도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산사태 때문에 이제 30m가 차가 날아가 가지고 그 1급 장애인이 되셨는데 네. 이제 그분들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네. 경찰이 도로 통제를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냐면은 네. 그 사실은 이 이태원 그에 있는 지금 대로변은 네. 제가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 한 뭐 전체 한 8차로도 안 되는 것 안 같아요. 돼요. 예. 예. 근데 남부순환로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크죠. 예. 근데 당일 그 양재역 쪽에 있었던 그 경찰은 어떻게 했냐면 산에서 우면산에서 막 토사가 쏟아지고 이제 물이 심상치 않게 내려오고 이러니까 이게 산사태가 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본인이. 경찰관 한 명이 했습니다. 네네. 해가지고 현장에 있던. 그래가지고 도로 통제를 어떻게 했냐면 그 설득을 받았죠. 허락을 네네. 받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러버콘 있잖아요. 빨간 네네. 거. 예. 그거 몇 개로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어허.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예. 경찰관 판단으로. 네, 한 예. 명으로. 예. 그래서 그분은 특진했습니다. 어. 그래갖고 그 구간과 구간 그리고 이제 맞은편 양쪽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한쪽에는 무선으로 연락해서 그쪽도 그렇게 막아 해가지고 경찰관 정말 한두 명이 이 넓은 남부순환로를 순식간에 통제를 한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 있던 사당역 쪽에서는 같은 경찰이 있었지만 그걸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날이 좀 달랐던 거예요. 네. 경찰서 소속이. 그래가지고 이쪽에 사당역 방향에 예술의 전당에서 사당역 방향에 이르는 도로 통제를 네. 어려운 방법이 아니고 그 진짜 러버콘 몇 개로 하면 되는데 안 했다는 거를 네. 제가 이제 입증을 해가지고 그 경찰이 잘못을 했다라고 판단을 받았는데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더라도 그게 5조인데요. 그거 네. 보면은 뭐 위에서부터 있습니다. 이제 경찰 서장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경찰관 한 명도 이 도로에서 그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긴급한 조치를 해서 도로 통제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말씀은 그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뭐 보니까 아프리카 TV에 있는 BJ 한 분이 예. 이미 9시 16분에 가서 네. 경찰서 파출소 이태원 파출소에 가서 이거 막아야 된다고 설명을 했죠. 압사할 것 같다 네. 설명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당일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봤으면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사전에 예비 못한 것은 당연하고 네네. 설령 사전에 예비를 못했다 하더라도 네네. 당일 상황을 현장에서 보면 그 즉시 시행을 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도 반드시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반드시 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었어야 됐다. 그 책임을 방기한 문제,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꼭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김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애도 기간이 딱 선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온 일보가 검찰에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발빠르게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나서는 이 점은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지금 경찰도 수사 대책 반을 뭐 몇백 명을 뭐 하고 본부를 네. 차리고 이러는데 저는 그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먼저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하고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말 이제 진정한 의도가 뭘까?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해야 될 거는
뭐 토끼 머리띠를 해고 지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책임자를 조사해야 됩니다. 책임자. 예. 그렇죠. 오세훈 시장부터 행안부 장관부터 불러가지고 수사를 해야죠. 네. 그리고 실제로 상주 운동장 사고 당시에 제가 이제 언론에서 확인한 바로는 상주 시장이 당시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그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네. 책임자를 그 실제로 이제 책임을 묻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을 은폐하고 거기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특정 개인의 몇 명의 그 잘못으로 몰아가기 위한 수사가 아닐까 저는 그걸 아하. 우려합니다. 그렇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제 대책 지시를 벌써 이렇게 진도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상도 치르지 않은 네. 가운데 지금 정말 비탄에 젖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 진도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왜냐하면 이제 주최자가 있냐 없냐 이거 논란이 계속 네.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한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그 피해자 지원 그렇죠. 대책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네, 규명이 맞습니다. 필요하고 그리고 피해자 지원 대책 이게 동시에 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피해 지원 국장을 오랫동안 네. 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그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중요한데요. 조금 전에 도로 통제와 결부시켜서 좀 기능적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당시 심정정환자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면 CPR을 하더라도 보통 응급차로 이송하는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현장에서 병원으로 빨리 이송해야 되는데 당시 그 화면을 보면 도로 통제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사람을 구하는 건 응급 소방의 일이고 이게 도로 통제는 경찰인데 네. 사실 그 커뮤니케이션 협업이 잘 안 돼 있다라고 소방과 경찰에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고 이제 수습 단계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일들이란 게 자꾸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그런 그 시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토끼머리띠가 좀 전형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물타기. 이게 예를 들면 뭐 군중심리라던가 뭐 이상행동 이제 이 참사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되기가 좀 어려운 게 네. 그 인파에 갇혀 있었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없었잖아요. 상황.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군중심리나 이상행동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르다. 달라요.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피해자들이 계속 2차 가해가 되고 네. 그 시각이 확산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와 또 다르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부지불식간에 생기게 되면 그건 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뭐 어제 밤늦게까지 서서 공부를 네. 하다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일단 조심해야 네, 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피해 지원에 있어서는 네. 행정 시스템은 그냥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입장에서 진행을 하죠. 네. 그러니까 벌써 뭐 장례 지원 뭐 네. 돈 얘기가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장례 지원비 또 뭐 위로금 네. 이렇게 되는 거 자체 어떤 여론을 일으킬 수 있냐면 예전에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지만 뭐 얼마 받았네 몇 억 받았네 그게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이 뭐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왜곡돼서 해석하게 되고 네. 그럼 사회적으로 피해자는 뭐 슬퍼만 해라 가만히 있어라 이제 그런 그 딱 피해자의 정형화된 틀에 가둬놓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이전에 해왔던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제 검찰 얘기를 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피해 지원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장례비라든가 뭐 위로금 얘기가 나오는데 네. 물론 당연히 경제적 지원이나 그건 지원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배상이고요. 네.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유족들이 원하는 가장 큰 것은 제가 보기에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그러니까 원인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네. 그 책임자를 정확하게 문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래야 이제 해소가 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식을 세상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부가 대책을 지금 하나도 말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찰이나 저는 경찰 조사 같은 경우에도 아니 제가 보기 경찰이 지금 수사 대상이거든요. 네. 경찰이 지금 책임 그렇죠. 크잖아요. 예. 근데 경찰이 뭘 수사한다는 거지? 예. 그들은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개인의 민간의 잘못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는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네. 거기에는 무슨 트라우마 치료라든지 또는 제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네.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굉장히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 교수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사안이 바로 그 포인트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국가의 책임이 요구되는 이런 대형 참사의 경우에 네. 독립적인 그 사고 조사 기구를 만들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조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네. 관련 법이 국회에 지금 생명안전기본법이라고 계류가 네.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누구 책임이냐 이 책임 소재 논란이 상당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돼서 이번에는 이게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좀 필요하다 이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이 맞습니다. 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8년째. 네, 네, 그렇죠. 이제 생명안전 기본법의 이제 그 취지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네. 알기로는 기존의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전형적으로 국가의 네, 시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각 국가 기관들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하고 일반 시민들은 그 관점이 우리 안전 관리를 받아야 되는 대상 딱 그 관점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재난이 발생하면 각 참여라던가 그 개인의 시민의 권리 이게 계속해서 부각되는 문화였다면 뭐 이런 오늘의 참사도 좀 취약점들이 미리에 충분히 발견되고 뭐 미흡하나마 조치를 취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에 잘못한 걸 경찰이 조사를 뭐 맡는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일반 뭐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은폐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벌써 476명인가요? 이게 경찰 네. 사고조사반을 구성해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믿기 어렵다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뭐 자동차 회사의 뭐 급발진을 사고가 밝히는데 자동차 회사가 조사해라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의 그 법감정이나 형평성에 와닿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각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중앙 정부는 인허가권이 있고 그리고 그런 그 체제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한 걸 자신이 밝힌다라고 하는 건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슷하게 백서 있잖아요. 네. 원인을 밝히려면 백서로 해야 되는데 백서가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백서를 하다 보면 이제 주체가 사고의 관리 주체가 백서를 작성하는데 자신의 잘못을 좀 드러내서 최대한 그 감추려고 하는 그 정보를 제공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 이 대형 참사에 대해서 건국 이래 최초로 발생한 이 끔찍한 대형 참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짚어보고 따져봐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께 끝으로 30초씩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먼저 하실까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 이 지금 독립적인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권한을 가진 재난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사는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지원 또는 회복 조치와 관련해서 저는 사실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소송을 하는 일은 없도록 정부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저는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피해를 산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한국에서 겪었던 수많은 참사를 통해서 피해자분들이 뼈아프게 만들어낸 법안이 생명안전기본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생명안전기본법이
정말 하루빨리 특히 야당에게 촉구합니다.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생명안전기본법을 하루빨리 제정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네, 지금까지 재난 원인 조사를 보면 이제 정부가 하게 되면 어떤 경향을 띠냐면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로 환원시켜서 좀 지역적으로 들어가서 딱 그렇게 되면 그 문제 인식에 따라서 해결책도 기술적인 그 대안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재난 조사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사회와 제도 시스템을 보고 좀 시스템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재난 전문가 모시고 저희가 장윤선의 이슈 토크빅 1시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다른 것은 다 떠나서 분명하고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재난조사기구, 그리고 피해자 지원과 회복 조치, 그리고 생명안전기본법의 빠른 입법,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참사로 고통받거나 아픈 시민이 없도록 공공의 역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의 소중함을 우리 당국자들부터 좀 깨닫는 날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